최근 우리나라의 독서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독서율이 점점 감소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독서에 대한 어떤 기회나 환경은 과거보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죠. 수많은 도서관들이 주변에 있고요. 그리고 맘만 먹으면 아주 저렴한 값의 책을 언제든지 구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율이 점점 떨어지는 데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독서 교육을 하는 현장에서 계속 이런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청소년 시기부터 성인이 이르기까지 독서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실제로 독서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동기에 대한 유발, 그리고 동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발된 동기가 책을 선택해서 독서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봤어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독서 동기가 유발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책을 골라서 실제로 보는 행위까지 이어지는지 등에 대한 요인을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서론부터 결론까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연구들이 딱딱한 부분이 다소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찰과 성찰이 있어야 책을 통해서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독서를 좀 더 장려하고 조금 더 많은 독서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제가 2017년도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투고를 한 논문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구나 KCI에 들어가시면 고등학생의 독서 동기 및 도서 선택에 미치는 요인 탐구라는 제목으로 손쉽게 다운을 받으셔서 원문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를 유발하는, 독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동기, 그리고 실제로 이런 동기가 유발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을 직접 선택해서 읽는 행위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둘의 관계, 이 둘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탐구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서론을 좀 보면요, 최근에 청소년들의 독서율이 점점 떨어짐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독서 행위를 이해하고 독서 행위에 미치는 영향들, 요인들을 식별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독서 동기를 조금 더 부여하고 도서 선택에 미치는 연구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서론 부분에서 제가 제기한 문제고요. 사실 이 연구에 대한 배경을 보게 되면 독서 동기와 도서 선택 요인들이 약간은 연관성은 있지만 별도의 영역으로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동기 유발 요인과 독서 자료 선택 요인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으면서도 서로 구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독서 행위가 이어지는, 독서 행위를 유발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독서 동기와 독서 자료 선택, 이 두 가지의 관계성을 같이 고려해서 청소년의 독서 행위에 대한 요인을 포괄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 동기와 도서 선택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망라해서 파악을 한 후에 독서 행태, 독서를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을 해서 이제 모형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죠. 독서 동기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 개별적인 학생들 혹은 개별적인 어떤 성인들이 독서에 대한 흥미와 태도, 목적 등이 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독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독서 동기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책을 구입하거나 도서관 같은 곳에서 책을 대출하는 행위로 이어지게 되죠. 이것은 직접적인 책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서 동기와 도서 선택의 관계는 동기라고 하는 것,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지향성인 행위의 필수 요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독서 동기는 독서 자료 선택의 전제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독서 동기가 유발이 돼야 실제로 책을 선택해서 보는 행위로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러한 독서 동기와 도서 선택에 관한 연구들은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서 동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내재적 혹은 외재적 동기에 대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떠한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 그리고 독서 동기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범주화한 연구,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고등학생들의 정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제안을 해서 독서 동기 유발에 도서관의 교육적 방안을 제시한 연구 등이 시행된 바 있죠. 도서 선택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동의 생활 주변에 다양한 읽기 자료를 노출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와 함께 읽기 활동을 함으로 해서 독서 능력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촉진제로 작용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요. 도서를 선택할 때 서명 혹은 표지, 디자인, 책의 두께 등이 고려된다는 점이 연구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서가에 표시된 안내 표시나 책의 표지, 그리고 표지에 수록된 제목이나 저자, 시리즈명 등이 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 이미 연구된 바가 있죠.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질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고등학생의 독서 활동을 유발하는 동기 요인은 무엇이냐? 고등학생의 독서 자료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냐? 독서 동기 요인과 자료 선택 요인 간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라는 연구 질문을 뽑아서요, 자료를 수집하는데 제가 선택한 자료 수집과 분석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선행 연구들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서 심층 면담에 필요한 질문지를 도출하고요, 대전에 있는 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심층 면담은 이제 보통 질적 연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면담을 통해서 질문지에 대한 질문을 학생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내용들을 도출할 수가 있고,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또 다른 질문들을 하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런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 질적 연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어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요, 학생들의 독서 동기와 도서 선택의 요인들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을 5가지 요인으로 제가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원의 특성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요인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 환경 요인, 네 번째는 학교 및 학습 환경 요인, 다섯 번째는 사회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정보원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책, 즉 도서가 갖는 특징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외형적인 특징이 될 수 있겠죠, 대체로. 혹은 내용적인 특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형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표지나 제목, 아니면 책의 크기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고요. 내용적인 부분은 책이 갖는 신뢰성, 아니면 이 책의 최신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책은 최신의 어떠한 트렌드를 언급하고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러한 최신성을 보여주는 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정보원의 특성으로 분류가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요인입니다. 개인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개별적이고 특화된 요구들이죠. 즉, 내가 갖고 있는 흥미, 혹은 내가 선호하는 작가,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개발 영역, 아니면 나의 여가, 선용 등 개인의 성향이나 특성으로 인해서 독서 동기 및 도서 선택이 발생하는 요인이 바로 이러한 개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정환경 요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재밌게 판단됐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이 흔하게 생각할 때 부모님들이 집에서 책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따라서 책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대체로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즉, 부모님이 책을 읽는 행동만 보여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서 책을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읽은 책을 우리 자녀에게 소개를 시켜준다든가, 저학년일수록 내가 읽은 책을 자녀와 같이 이야기한다든가, 토론한다든가, 아니면 질문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더 적극적인 형태로 독서 동기와 실제로 도서 선택이 이어지는 과정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정 환경에 대한 요인은 가정의 독서 환경이나 부모의 관심이 독서 동기 및 도서 선택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책을 구비해 놓는 것, 집에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책에 대한 추천, 이런 것들이 학생들, 자녀들에게 독서 동기를 유발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거기에 좀 더 나아가 수동적으로 단순하게 이런 것들만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들, 그리고 부모님들과 했었던 과거의 경험들이 나에게 지금 발생하는 어떤 독서 동기가 더 증폭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친구의 면담 내용을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꾸준히 책을 계속 보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같이 집 근처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매우 자주 갔다. 그리고 거기 가서 같은 책을 엄마와 보고 혹은 아빠와 보고 그 책 내용에 대한 질문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직까지도 엄마와 나는 같은 책을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보면 우리가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책에 대한 소개, 추천, 그리고 같이 책을 읽는 행동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점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학교 및 학습 환경 요인인데요. 가정 환경 요인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학생들, 즉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서 저녁 늦게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 및 학습 요인들이 상당히 독서 동기와 독서 선택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내의 물적, 인적 차원이 독서 동기 및 독서 선택에 미치는 요인들을 의미하고요. 교사의 역할, 특히 학교 도서관의 역할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경험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독서 동기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독서 모임을 하시는 거예요. 독서 모임을 하시는데 한 선생님만 특정한 책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한 7, 8명의 선생님께서 똑같은 책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틈틈이 책을 보시기 위해서 책을 자주 들고 다녔겠죠. 근데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선생님도 저걸 보네? 저 선생님도 저걸 보네? 그러면서 본인들도 실제로 그 책을 읽어본 경험이 많다라는 언급을 많이 했었어요. 즉,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교사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교사들의 어떤 적극적인 독서의 추천,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받아서 볼 수 있으려면 학교 도서관의 시설과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다섯 번째는 이제 사회 환경 요인입니다. 말 그대로 사회 환경 요인이라는 것은 가정도 있고 학교도 있지만 이 나머지 시간에 이 청소년들이 놀고 혹은 여행을 하고 아니면 생활을 영위하는 부분의 상당수가 바로 사회라는 공간인 거죠. 즉, 사회 환경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독서 동기 및 도서 선택에 미치는 사회 환경적인 조건들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인근 주변에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들,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독서의 개념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중매체들, 인터넷, 신문, SNS 등등에 해당되겠죠. 이런 요인들 또한 학생들의 독서 동기와 청소년들의 도서 선택, 이런 것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5가지 요인으로 제가 도출을 했는데 다 특징적인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 특히 도서와 같은 것들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자료들에 접근하는 개인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은 이러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겠죠. 가정과 학교, 학습 환경, 사회 환경,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청소년들의 독서 동기와 도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들을 정리를 해서 토의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결국 독서 동기라고 하는 것은 도서 선택의 선행 조건이 됩니다. 즉, 독서 동기가 유발돼야지만 실제로 그 책을 선택하는 행위로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독서 동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다양한 유형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독서 동기 유발의 요인이 독서 유발 방법에 있어서 수동적인 측면과 능동적인 측면으로 구별됐던 점이 있었고요.
하지만 독서 동기가 유발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도서 선택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즉, 필수적인 요소, 책을 행동을 통해서 읽게 만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독서 동기가 형성이 돼야 되죠. 이러한 독서 동기를 둘러싸고 있는 요인들은 크게 5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보원의 특성, 개인적인 요인, 가정환경 요인, 학교 및 학습환경 요인, 사회환경 요인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환경들 내에서 독서 동기가 유발될 때 실제로 도서 선택까지 행위가 이어지게 되고요. 도서를 선택했을 때 비로소 책을 읽는 행동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론과 제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동적인 독서 환경의 제공은 실제로 도서 선택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환경을 정비해서 학생들에게, 학습자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 하더라도 다수의 학생들이 독서 동기가 유발이 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유발된 동기가 책을 선택해서 책을 읽는 행위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즉, 환경을 통해서 학생들, 학습자들, 청소년들의 독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도서관과 같은 기관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겠죠. 이 청소년들은 교사가 미치는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즉, 교사가 이러한 독서 동기를 유발하고 도서 선택을 영향을 주는 것이 실제 청소년들의 독서 행위를 유발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 역할도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쨌든 가장 쉽게 이러한 책을 접근할 수 있는 곳이 학교 도서관이죠. 이런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독서 정보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서 학교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체로 서서교사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 분들께서도 독서 교육에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많은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이 수동적으로 환경을 제공해주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학생들, 학습자들, 청소년들의 독서 동기와 도서 선택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반강제적인 과제식 독서교육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성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전에 봤다시피 개인적인 특성이 반영이 됩니다. 독서 동기와 도서 선택에까지 개인적인 성향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들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해서 맞춤식으로 제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제공해야 되느냐? 가정과 학교와 사회, 이 3가지 요소가 도출됐다시피 이 3가지 요소들이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자발적인 독서 습관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분위기도 조성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 기관이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우리나라에 자라나는 이런 청소년들의 독서율, 실제로 독서 동기가 유발되고 책을 통해서 독서하는 행위까지 이어지는 독서율이 조금 향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연구는 사실 아주 소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질적 연구의 장점은 대상자들의 깊은 마음속 이야기까지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아주 적은 표본을 통해서 도출한 결론이긴 하지만 아마 전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확장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기도를 하시면 좋은 독서 지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들의 독서 동기와 도서 선택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